내에서 우리가 전문 코치로서 부가가치를 일으키며 성장하려면 어떤 로드맵을 따라가면 좋을지를 제가 나름대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코치들 사이에서 이제 국제 코치 자격에 대한 붐도 일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국제 코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2년 과정의 전문 코치 훈련 아카데미도 잠깐 소개하고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칭 산업의 이제 현황과 비전인데요. 우선 국내 코칭 산업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어, 한국코치협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이사진들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록을 기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코치 협회가 2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이 설립된 지 20주년이어서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출간을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매품이긴 한데 제가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료 정리를 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국코치협회 정기 이사회에 보면은요, 24년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 코치는 작년 23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그러니까 23년 12월에 14,000명이었습니다. 근데 24년 9월에 16,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전문 인증 코치의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밝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AC 자격 인증 기관은 약 60개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24년 9월 7일 보니까 61개 기관이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23년 12월 통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60개가 아니고 좀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 9월에 현재 61개 기관이다. 근데 저는 이 기관도 한 600개 정도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인증 프로그램의 개수는 186개라고 했는데요. 24년 9월 현재 보니까 194개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향후 한 3,000개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 회사가 한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을 두세 개씩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한 회사가 한 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인증 프로그램 개수만보다는 적죠. 그래서 23년 12월 말로는 82개사였는데요. 24년 9월 말 제가 그 대략 이렇게 실제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108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도 한 천여 개사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MOU 기관은 현재 77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MOU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서 코치협회가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는 거니까 이 또한 코칭 시장의 증가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그런 어떤 이제 증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2021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증코치 10,000명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22년, 23년 12월까지 2년 만에 인증코치가 약 4,500명이 증가가 해서요. 23년 이제 1년간만 해도 그죠? 22년이 아니라 23년 1년간만 해도 약 2,200명 정도가 새롭게 자격을 취득했고 이 중 KAC 취득자가 첫 번째 자격이 KAC잖아요. 1,850명.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규 코치 자격 취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칭 산업 안으로 새로운 코치들이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24년 1년간만 해도 1660명, 그러니까 23년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코치 자격 취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아마도 24년 그리고 올해
경기 영향을 좀 받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꾸준히 새로운 신규 코치들이 코칭 산업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코칭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렇게 코치 자격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그 한국코치협회 20년 발자취라고 하는 이제 20주년 발간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 보시면 이게 보시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해가지고 쭉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회원 숫자가 현재 한 4,971명. 사실은 굉장히 소수인 거죠. 이게 이제 정회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10만 원씩 연회비를 내는 분들이죠. 근데 실제로 코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24년 현재 16,72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최신 정보인 거죠. 네. 그래서 가만 보면 이 21년도에 10,0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전체. 이렇게. 그죠? 10,000명을 넘어선 이후에 급속히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가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16,720명이다. 16,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KPC를 취득할 때가 제가 2009년에 KPC를 취득했거든요. 제가 취득할 때 KPC가 146명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몇 명인가요? KPC가 2,711명.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2014년만 해보세요. 2014년만 해도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KPC가 824명. 근데 지금은 3,076명.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코치협회 자격인증 공지사항에 최근에 발표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KAC 숫자가 13,000명, KPC는 3,076명, KSC는 136명. 그래서 지금 16,72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4년 작년 마지막 시험까지의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부로 해서 16,000명을 코치들이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많은가요? 적은가요? 지금 우리가 21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코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20년이 넘어가면서 코치 인증 숫자가 16,000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큰 거예요. 적절한가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적은 편? 적은 음,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편이죠. 어, 그러니까요, 20년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숫자가 주는 이 무게감이 있긴 한데 이 연도에 비해서 기간에 비해서 현재 인증받은 코치들의 숫자는 16,720명. 그다음에 이 중에 몇 명이 아까 정회원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 안 돼요. 5,000명이 안 된다. 아까 4천 몇백 명이었잖아요. 5천 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취득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10만 원 정도의 회비를 낼 수 있는 정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 비율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 5천 명이 그래도 코칭 산업 안에서 뭔가를 꼼지락대고 전문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 5천 명 중에서도 또 8대2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한국 코칭 시장은 굉장히 성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초입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대학교, 학부과정이나 석사과정에서 이제 코칭 관련 학과가 몇 개나 있을까? 제가 계속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학부과정에서는요, 요렇게 지금 있어요. 요렇게. 지금 보면, 서울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상담 코칭 심리학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집 중단이 돼서 이 과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숭실사이버대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세종사이버대가 그 뒤를 이어서 3년 후에 비슷한 학과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군경 코칭 상담학과,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 이게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사이버대에도 가족 상담학과가 있었는데요. 가족 코칭자를 넣어가지고 가족 코칭학과로 개명을 합니다. 2019년부터요. 그다음에 고려사이버대 코칭 학사과정이 이렇게 또 2022년에 생겼습니다. 한양사이버대에도 비슷한 학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바로는 거기에도 그냥 가족 상담학과입니다. 가족 상담학과. 아직 코칭자는 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는 이 정도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주로 사이버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대학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오프라인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에서도 과목으로 가르치는 데는 꽤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식 학과명에 코칭이라고 하는 학과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이 정도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더 제가 누락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의 석사나 박사 과정을 보니까 어, 연세대학교에서 맨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요. 이게 그 학위 과정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 전문 과정과 고급 코칭 과정 두 개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이 부분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석사 과정이 2009년에 비교적 빠른 겁니다. 2009년에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코칭 심리학과가 세워집니다. 2000년도,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칭 심리학과가 2000년 시드니 대학에, 그죠? 코칭 심리학과가 세워진 이후로 9년 만에 한국에서도 광운대학교에서 코칭 심리학과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로 일반 대학원에서도 이제 산업심리학과 코칭 심리 전공 이런 식으로 해서 광운대는 일반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코칭 관련 학과들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석대 코칭 심리학과, 그 다음에 국민대, 계신대, 남서울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기령이 한 번 있었는데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내에 상담학과가 코칭을 넣어서 상담 코칭학과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 경영대학원에 이제 코칭 전공으로 석사를 또 할 수도 있고요. 중앙대, 남서울대 일반대학원에 전 세계에서요, 박사 과정으로는 남서울대가 최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일기입니다, 일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닥터 오브 코칭 사이언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코칭학 박사라고 명실공히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연대에서는 닥터 오브 카운셀링 앤 코칭 그래서 상담과 코칭에서의 이제 박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 하여튼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커리어 학습 코칭학과 우리 코치들 중에 많이 또 여기 가서 공부하고 계시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이게 학위과정은 아니었는데요. 글로벌 뭐 이런 과정으로 국제과정이 운영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도 학위과정은 아니고 최고경영자 과정처럼 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단국대 경영대학원의 협상 코칭 과정이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에 코칭 심리학 박사 과정이 또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세요.
18년, 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올해만 해도 25년 지금 봄학기부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예, 인적자원 경영 MBA 비즈니스 코칭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석사 과정에 새롭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성신여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도 학습 진로 코칭 전공 온라인 석사, 온라인으로 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도 코칭 서비스 상담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도를 제가 파악을 안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한 40여 개의 코칭 관련 학과들이 대학 학부과정과 주로 대학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반증할까요, 여러분?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학원에 코칭 관련 학과들이 많이 세워지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어요. 누르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뭐냐면요. 기존 학과에서 코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학생 모집을 하면 확실히 학생 모집이 잘 됩니다. 그만큼 코칭이 우리 사회에서 붐업되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코칭 과목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기존의 학과에서 다루던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플러스 코칭 진짜 좀, 좀 아쉬울 정도로 과목이 적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원들은 이런 식으로 코칭 관련 학과를 개설을 할 것인데, 교수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 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학위를 갖추고 그다음에 전문성, 코치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만 한다면 다양한 대학이나 학부 과정에서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학과에서 가르치시던 분들이 이제 자기 과목을 잘 놓지 않잖아요, 교수들이. 퇴직이 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언젠가는 퇴직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들어갔는데, 아, 우리가 코칭 보고 이과에 들어왔는데, 코칭은 몇 과목 없고, 뭐냐, 이게. 이런 이제,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코칭 과목들이 점점점 더 많이 개설이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딱 한 점이 뭐냐면, 코칭이 이제 신생 학문이다 보니까, 코칭으로 가르칠 만한 과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그런 코칭 과목들을 만들고 개설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한국 코칭 시장은 20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해볼 만한 시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무궁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국내 코칭 회사 현황은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로 한국 코치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주로 KAC 배출을 주로 많이 하는 업체 위주로 몇 개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부분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쟁을 뚫고 말이죠. 우리 국제코치 훈련원이 제가 지금 국제코치훈련원과 한국부비행국 코칭센터 두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제코치훈련원이 2023년 에 이렇게 우수기관상도 받고 그 이전에도 한 번 또 받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우수기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다. 네, 깨알 같은 자랑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코칭 기관 및 단체 현황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보니까
그 코칭 관련 대학들에서 코칭 연구소라는 것들을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신 대학원생들이 이제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그 센터에서 지역 기반으로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그 코칭을 이제 사업화하는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그 민간 자격이잖아요. 코치 자격도. 그래서 이 코치라고 명칭이 포함된 자격증이 420개, 코칭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이 1285개, 도합 1705개 정도의 코칭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급속하게 이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 코치패 KAC라든지 KPC라든지 KSC 이것도 민간 자격입니다. 이 민간 자격 1705개 중에 하나예요. 저희 기관도 7개 정도의 민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 코칭 지도사, 가족 코칭 전문가, 코칭 리더십 전문가 뭐 이런 식의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협회에서만 이런 자격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개별 기관들도 민간 자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민간 자격이긴 한데 어느 기관에서 발행하는 코치 자격이 가장 공신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KCA, KCA, 한국 코치 협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공신력이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ICF,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이고 글로벌 코칭을 리딩한다고 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서 하는 ACC, PCC, MCC,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다 민간 자격입니다. 현재 민간 자격인데도 급이 좀 다르죠. 그죠?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 코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 전 세계에서는 ICF에서 발행하는 자격. 그래서 이런 자격을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KPC라든지 PCC라든지. 그죠? 자, 그다음에 그 20년사를 발간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코칭 인식도 조사 및 분석을 해봤어요. 코치 자격이 없는 남녀 354명을 대상으로 23년 5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는 특별히 그 제1회 코칭 북페어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코치협회 역량강화위원회에서 이 20주년사를 발간하는 발간국이 이제 TFT 팀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용정순이시라는 심리학과 초빙 교수님께서 여기 발간국의 이제 위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심이 되셔서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이거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이에요. 코칭에 대한 본인의 최대 경험을 이제 물었어요. 자, 코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 354명 중에서 260명이 응답을 했는데, 134명이 들어봤다. 즉, 응답자의, 그죠? 응답자의 51.5% 정도가 들어는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 코칭을 받아본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했더니 14.2%밖에 없어요. 코칭을 본인이 직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6.2%. 코칭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18.1%.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그 또 메시지가 있겠죠? 일단 코칭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들어봤다. 51.5%가 절반 정도가 코칭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코칭을 받아본 것은 10%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변에 코칭을 받아본 사람이 있냐라고 해도 1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코칭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는데 이들이 제대로 코칭이 뭔지를 알까? 알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칭에 대한 관심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매우 관심 있다가 16.7%, 다소 관심 있다가 36.4%. 합하면은 한 몇 프로인가요? 40, 52, 53% 정도? 그죠? 53% 정도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관심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무료로 코칭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볼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87%가 오, 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코칭에 대해서 긍정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근데 재밌는 통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코칭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코칭을 받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코칭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한테 가야 코칭을 받나요? 라고 했더니 절반이 넘는 65.6%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냐? 모르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코칭이 붐업되고 있는 것과 비례해서 비교해서 봤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나는 누구를 만나야 어디를 가야 코칭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은 접근성이 아직 떨어지고 있다. 즉, 코칭은 여전히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제대로 모른다. 아직 성숙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성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기가 아니면 뭘까요, 지금은? 성장기라는 거예요. 성장. 성장. 이따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성숙기는 여기가 성숙기예요. 그러면 성장기는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예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이 성장기라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 성장기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전문 코치로서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전략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성숙기 때 펴야 할 전략과 성장기 때 펴야 할 전략과 도입기 때 펴야 할 전략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성장기에 필요한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코칭 산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따 좀 더 해볼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외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요, 이 자료는 ICF에서 한 5년, 3년, 4년마다 한 번씩 글로벌 코칭 연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요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게 2023년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 했으니까 통계 자료는 2022년치를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2024년 거면 좋잖아요. 근데 이 해에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2023년에 한 게 다섯 번째 연구인데요. 2007년에 맨 처음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하고 16년에 하고 2020년에 하고 2023년에 해서 다섯 번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때 연구 초점은 뭐냐면 코칭 직업의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비즈니스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베이를 했는데요.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니까 거의 2022년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응답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57개국에서 14,591건.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회장일 때 했어요. 제가 2023, 22년, 23년 제가 회장을 했잖아요. ICF 회장을. 코리아 챕터 회장을. ICF 회장이래요. ICF 코리아 챕터 회장을 했어요. 그때 ICF 본부에서 이것을 했고, 저희 챕터에서도 많은 코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 코치 실무자가 몇 명인가 했더니 2022년까지가 10만 9,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2022년 2022년 22년에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10만 명 돌파. 아까 우리 한국에서 10,000명 돌파가 언제라 그랬죠? 10,000명 돌파. 이건 한국 코치표 인증 코치 10,000명 돌파가 2021년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그죠? ICF는 자기네가 인증해준 코치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네. 좀 갭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숫자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2023년
그 연구 때 그때 보니까 이제 10만 9,200명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연간 수익은 이때 코치 실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코치 실무자라면 우리가 이제 코칭 프랙티셔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같은 전문 코치들입니다. 주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뭐냐면 이제 직장 내에서 그 직업으로서 사내 코치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살짝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합해서 코치 실무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빌리언이면 10억이니까요. 45억 6천만 불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환율이 1,470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네, 누가 계산해 보세요. 네, 뭐 하여튼 몇 조 되죠? 예?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코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기업 수익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코치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한 6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다음에 평균 세션당 요금은 그러니까 1회기당 얼마 받냐? 평균치인데요. 244불 정도를 받더라. 이거는 전 세계 통계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244불이면 한 35만 원 정도 될까요? 3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회기당. 그러니까 꽤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높아요? 우리는 5만 원밖에 못 받고 10만 원도 못 받고 뭐 3만 원도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35만 원을 받는다고요? 말이 돼요? 이러는데 사실 이제 기업에 가서 임원 코칭을 하거나 리더십 코칭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활동 고객 91%, 이 코치 실무자들의 91%가 활동 고객을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 자, 이 팬데믹이 언제 있었죠, 우리가? 2019년부터 시작이 했잖아요. 2019, 2020, 2021까지 한 3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요 시기에 코칭은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네, 실제로 저만 해도 그 코로나 때 고객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해요. 아니, 어떻게 코로나 때 다들 장사가 안 되고 이랬는데, 고객이 늘고 수익이 늘죠? 이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온라인 환경이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오프라인으로만 교육이나 코칭이 이루어지던 것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교육이나 코칭이 가능해지면서 시간이라든지 거리, 공간을 극복하게 되면서 굉장히 코칭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꾸준히 성장을 이어왔다. 그런 것들이 이런 자료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왔군요. 6조 7천억 정도가 되네요. 이거는 기업 수익은 제외한 거니까요. 개별 코치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니까. 지역별로 보면은요, 아시아, 북미, 중동 및 아프리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 코로나 이후 코치 실무자가 86%로 가장 두드러지게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늘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네, 굉장히, 한국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 ICF는 이렇게 그 유급 직원들이 있어요. 유급 직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매니저가 있어요.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아니,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이에요. 한 명은 태국, 한 명은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이래요. 이렇게 세 명이 요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왜 한국인을 뽑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잠재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서 그렇다. 그게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숨겨진 진실이.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한 74%,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는 59%, 코치 실무자는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코치 산업은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성 코치가 72%로 2019년과 대비했을 때 2%더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 코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잘 나가는 코칭 회사 대표들도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여성 코치들이 계시다면 예, 지금 사회는 여성들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죽지 말고 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이제 대타입니다. 자, 그다음에 X세대. 우리가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중간의 세대를 흔히 우리가 X세대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면 X세대는 한 40세에서 65세 정도가 이제 X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나이대 코치들이 전체 코치의 한 48%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40대에서 65세 정도의 코치들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대로 보시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다음에 95% 이상이 이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석사학위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추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학력 시대가 된 것을 뭐라 할까요? 고학력 시대가 우리가 돼서 옛날 학사가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요즘은 석사가 자연스러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특히 코칭 분야에서 특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코치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무조건 석사를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지금 가서 석사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네. 학교 가서 뭐 강의하실 거 아니면 그냥 전문성을 높여서 코치 자격을 빨리 취득하고 그걸로 여러분의 그 부가가치를 올리시는 길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저도 교수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수가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딱. 그다음에 코칭 전문 분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리더십 분야가 34%, 임원 코칭이 17%, 비즈니스와 조직 코칭이 13%, 이렇게 되는데, 67%의 코치가 비즈니스 코칭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커리어나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코칭 시장은요, 대부분 자기가 돈 안 내는 시장입니다. 자기가 돈을 직접 내지 않는 누군가가 후원해주는, 즉,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코칭 받는 고객이 따로 있는 시장이에요. 주로 후원은 누가 할까요? 기업이 하는 거죠. 조직이 하는 거죠. 기업이나 조직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 기업이나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임원들이라든지 중간 관리자들은지 그죠? 임원이라든지 중간 리더십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코칭하라고 교육하라고 돈을 주는 거죠. 이런 시장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 코칭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용어에서도 한국하고 외국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 비즈니스 코칭이다 그러면 리더십 코칭과 임원 코칭과 이 조직 코칭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코칭 이런 것들이 다 포괄해서 그냥 뭉쳐가지고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합니다. 흔히.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세분화 해보면 이제 리더십 중간 관리자들을 하는 코칭도 있고 임원들을 C레벨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분들을 코칭하는 이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코칭, 팀 코칭이라든지 뭐 그룹 코칭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직 코칭을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코칭이라면 이제 1인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기업, 중기업,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제 회사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직원을 뽑고, 그다음에 제품을 확정하고,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정권에 들어가는 요 전체, 요 과정에서 CEO와 코치가 CEO와 딱 1대1로 붙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하고, 외부 전문가를 붙일 것은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소기업 코칭이면서, 해외에서는 그걸 더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칭에서는 이 전체를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67%의 코치가 비즈니스 코칭 분야에 이렇게 전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걸 나눠보면 이렇게 또 세분화가 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라이프 코칭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물론 비즈니스 코칭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 안 내니까요. 누군가는 돈을 내주니까.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유망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라이프 코칭은 사실 자기가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내고 코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소득과 의식 수준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라이프 코칭 시장은. 왜냐하면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코칭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상담은 아시다시피 문제가 딱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잖아요. 근데 코칭은요, 아직 문제가 발생을 안 했잖아요. 예방을 하고 더 나아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의식 수준이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국민소득으로는 내후주면에서 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미 그 하드웨어적인 기반은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의식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의식이. 무슨 말이냐면 컨설턴트처럼 야 이게 답이야 라고 딱 답을 제시를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누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거나 인사이트를 주는 것 자체로서 이것만 해줘도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겠다 정도의 의식 수준을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반드시 이런 시대는 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코칭 시장도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시장이니까요. 혹시 라이프 코칭을 지향하고 있는 분들도 절대 기죽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어, 국내외 코칭 현황의 마지막입니다. 비즈니스 지포. 자, 경력과 수익은 비례해요. 경력이 많은 코치가 더 높은 수수료와 수익을 창출해. 이거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시장 안에서 오래 버텨야 돼.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다. 그럼 오래 버틸 수 있으려면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으로 나는 코칭만 고집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전략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 오래 못 버텨요. 코칭만 하려고 하면. 왜요? 자기 후주면서 돈 내고 코칭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아직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고객을 찾는 데서 실패하면 에이씨 이거 안 되나 배 하고 엄한 대로 이제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이 전략을 나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전문 코치로의 성장 로드맵의 핵심이 이 전략입니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전략. 그다음에 후원 고객이란 아까 고객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돈 내는 사람이 후원 고객입니다. 마치 기업이나 부모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후원 고객이에요. 그래서 후원 고객이 평균 수수료를 증가하는데 기여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객단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비즈니스 코칭이 높은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맞아요. 비즈니스 코칭을 해야 수익이 높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임원 코칭 하나요? 아무나 리더십 코칭 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나 조직 코칭하고 아무나 그 중소기업 코칭을 하나요? 네. 자, 임원 코칭만 보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임원 코칭을 제일 선호하는 게 임원 출신입니다. 임원 출신. 왜요? 임원 출신이 코치가 돼가지고 임원을 코칭했을 때 라포 형성이 제일 잘 되고 그의 형평과 체질을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딱 알아듣고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그죠? 예, 언어가 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벽이 높다. 한마디로 벽이 굉장히 높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임원 출신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임원 코칭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임원 코칭을 시도해 보는 거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예, 그에 맞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루트를 이렇게 좀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 분은 저희 기관에서 공부한 이후에 어, 임원 코칭하는 기업으로 가셔가지고 저기 코칭 회사로 가셔가지고 거기 파트너 코치가 되셔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리더십 코칭이라면 중간 관리자들일 텐데요. 중간 관리자의 경험이 있거나 또 그들을 주로 잘 만나고 있는 기업과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 조직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이라면 자기가 개인 회사로부터 시작해서 소기업, 중기업을 운영해 봤거나 뭔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지식,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전무하다면 사실은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꼭 그게 라이프 코칭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코칭도 좋고 라이프 코칭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교육입니다. 교육. 왜 교육이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제가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교육을 겸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자기만의 코칭 분야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플러스 해가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라이프 코칭이다. 그러면 라이프 코칭 안에서도 다양한 세그멘테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서도 부부 중에서도 이제 막 결혼을 하려는 예비 부부 이렇게 시장을 굉장히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지금부터 공략을 하면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그게 여러분만의 아주 브랜드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만의 니치 마켓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미래 전망.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73%의 코치들이 2023년에도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수요도 계속해서 세션도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응답에 참여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코치들은 코칭이 계속해서 성장 일로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는 우리가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ICF의 것을 흘낏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ICF의 코칭 교육 제공자들이 지금 벌써 3,058개 업체.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10년에서 15년 후가 되면 코칭 제공 업체가 약 1,000여 개 업체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개라 그랬죠? 제가 아까? 지금 80, 뭐 몇 개요? 80여 개 정도 돼요. 코칭 제공 업체가 80여 개 돼요. 그러면은 저는 요 기간이 지나면 한 1,000여 개 정도 될 건데, 그럼 이 1,000여 개 중에, 아니, 지금 ICF는 3,000개라니까요? 그 중에 저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140시간의 국제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ICF 공인 제공업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코치협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ICF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0여 개 중에 지금 80여 개이니까 언젠가는 100개가 될 거고 200개가 된 거, 300개, 400개, 500개, 600개, 700개, 800개, 900개, 1000개 될 때 여러분도 이 제공업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것을 지금부터 나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가 돼야 되겠다. 아니, 그냥 나도 코칭 프로그램 하나쯤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코칭 프로그램을 나도 하나 갖겠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생각이에요, 사실. 진짜입니다. 저는 2009년인가요? 그때 KPC를 취득하고 나도 코칭 프로그램을 가져야겠다라고 꿈을 꿨는데, 에,
그때 코칭 프로그램이 한 몇 개 있었을까? 한 30여 개 있었을까요? 근데 많은 코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다. 코칭 회사도 많고, 코칭 프로그램도 너무 많다. 이랬거든요. 근데, why not me? 저들은 코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져? 나도 하나 가져보겠다. 이 생각이 위대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구를 구하는 게 위대한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에 제가 트레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예, 전설적인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아시죠? 40시간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남들은 못 봐도 내가 볼 수 있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면 돼요. 아, 나도 프로그램 하나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갖게 되고, 두 개를 갖게 되면 세 개를 갖게 돼요. 저는 지금 다섯 개를 갖고 있고, 2025년에도 두 개를 더 인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하나가 어려워요. 근데 이 하나도 나는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보겠다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천 개라잖아요. ICF는 지금 현재.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4천 개, 5천 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2023년, 이게 2023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자료인데, 2023년 한 해만 해도요, 1958개가 늘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 코치패도 그렇고 ICF도 그렇고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오르다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산술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잖아요.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매년 막 2천 개씩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는 매년 3천 개씩, 매년 4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개 되기는 뭐 그죠? 시장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ICF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조직으로, 여섯 개 패밀리로 이제 그 구조를, 거버넌스를 이렇게 재구조화했어요. 그래가지고 ICF 코칭 교육팀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 내 ICF 코칭이라고 그래서 조직 회원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조직 회원들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자격증만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ICF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다? 5만 1,988명. 그러니까 5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몇 명이요? 16,000명을 넘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16,000명. 그죠? ICF는 1995년에 세워졌고요. 8년 후인 2003년에 한국 코치백을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정도 우리가 늦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ICF는 5만 1,000명의 유자격자라면, 그죠? 우리는 16,000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어, 23년 한 해에 11,000명이 늘었어요. 11,000명. 전체의 몇 프로예요? 20%인가요?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11,000명이 늘어나 버린다. 20년간 ICF도 거의 그죠? 지금 ICF가 20 몇 주년이죠? ICF가 곧 30주년 돼 가거든요. 1995년인가? 아, 그러네. 맞잖아요.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올해가. 한국고체회는 작년이 20주년이었고, 맞죠? 그러니까 ICF는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5만 1,000명이 됐는데 1년 만에 11,000명이 늘었다는 거. 이게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과 비례해서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코칭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ICF 재단이라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비영리 조직, 뭐 공익 코칭 이런 거를 많이 하고 또 후원도 받고 막 이런 데인데 7,428건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뭐야 이게 얼마입니까? 26만 2,175달러를 모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꽤 수십억 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이제 기부를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ICF 전문 코치라고 하는 또 그게 있는데 여기는 회원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원 관리. 근데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58,278명. 여기서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전체 회원은 5만 8천 명인데 그중에 유자기억자가 5만 1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죠? 이렇게 유자기억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까 1만 6천 명의 유자기억자 중에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 5천 명. 1만 6천 명 중에 5천 명이 유자기억 정회원이에요. 근데 ICF는 전체 회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무슨 이 말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회원을 재갱신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고추회는 매년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 회비를 10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받으니까요. KAC가 되고 나서 자격을 KPC, KSC로 계속 가는 사람은 재갱신을 하겠지만 거기서 머물거나 이런 분들은요. 그리고 또 갱신에도 뭐 나한테 뭐 도움이 돼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회원 갱신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고축배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격을 취득해도 유자격이냐 무자격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래가지고 유자격은 정회원을 내야 매년 10만 원씩 내야 자격을 유자격이라 그래가지고 멘토 코칭도 하고 호독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과 자격을 이렇게 연동해서 데려가고 있는 게 한국 코치페 전략이에요. 근데 ICF는 이거를 자격은 무관합니다. 자격과 정회원은 무관해요. 그래서 정회원이 되면은 정회원으로서 혜택을 줘요. 그리고 회원이 안 되면은 혜택만 없는 거예요. 한 번 자격을 취득하면 그 자격을 가지고 멘토 코칭도 할 수 있고, 옵저브드 코칭도 할 수 있고, 우리말로 코드코도 할 수 있고, 코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요. 근데 한국 코치협회는 정회원이 아니면 매년 10만 원을 안 내면 이걸 못 하게 해요. 추천서도 못 쓰줘요.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연동하지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ICF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원 재갱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타이밍이 온 거죠. 리더십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ICF 사고 리더십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4천 명을 넘어섰고 43명의 이제 지혜 직공이라면 이제 이 글을 쓰는 사람들, 글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조직화가 된 지 이제 겨우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ICF는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도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칭 산업은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성장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 코치로서의 성장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전문 코치로서 어떤 성장 루트를 따라가야 되냐 이거죠.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산업이든 제가 좀 엉성하게 그리긴 했지만은요.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걷습니다. 즉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도입기를 거쳐 성장을 하고 웬만큼 성장을 하면 성숙기를 구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되면 경쟁 제품이나 경쟁사들에 의해서 쇠퇴기를 맞고 어느 순간 소멸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정규 분포 곡선 사이클을 걷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코칭이 2000년대 초반에 여러 루트를 통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10년 정도를 길닦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냥 개걸음을 한 거예요. 그때 코칭을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도입기에 코칭을 경험했지만 다 나가떨어지고 지금까지 있는 분들은 다 코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전문 코치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버틴 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부터 시작해서 약 15년 정도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 성숙기는 언제 올 것이냐? 성숙기. 성숙기는 저는 성숙기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성숙기란 국민 대다수가
한 90% 이상이 코칭이 무엇인지를 알고, 뭐 예를 들면 지시하고 뭐 자기 경험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스포츠 코치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코치는 고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과 기술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알고, 9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코칭을 언제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코칭을 받으려면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 지금 10%대잖아요, 10%대. 그죠? 10%대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 근데 이게 90%가 됐을 때, 그때가 저는 성숙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접 분야의 다른 전문 분야인 상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지금 상담은 성숙기일까요? 성장기일까요? 저는 성숙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90% 이상이 상담이 뭐 할 때 필요한 건지를 알아요. 그다음에 상담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그게 성숙기예요. 그러면 그때 성숙기 때는요, 사업의 기회는 없어요. 비즈니스 기회는 없다. 서비스만 받을 뿐이다. 그럼 비즈니스 기회는 언제 있을까요? 이때 있는 거죠, 이때. 성장기에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기회는 사실. 자, 그러면 이 성장기 때 아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성장기일 때 전략은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돈 내고 코칭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죠? 코칭 수요자보다 코칭 교육 수요자가 훨씬 많다. 이게 성장기의 특징입니다. 코칭, 내 돈 내고 코칭을 받아서 내 삶을 더 디벨롭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코칭이 뭔데? 코칭이 그렇게 유망한 자격이야? 코칭이라는 게 뭐야? 나도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20시간이라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이 코칭을 배우려고 하느냐? 기업의 리더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들이에요. 프로스펙트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잠재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잠재 고객들. 그럼 기업의 리더들이 이 코칭 산업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2000년대 코칭이 도입이 될 때 주로 기업의 리더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코칭을 도입했어요. 선구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칭의 수요자들이에요. 코칭 교육의 수요자들이에요. 코칭 수요자가 아니라 코칭 교육 수요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코칭 교육의 수요자예요. 그 다음에 코칭 교육의 수요자는 또 있어요. 상담사들, 사회복지사들. 왜 상담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 공부만 머무르지 않고 코칭까지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이들이 코칭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마이너스 10에서요, 제로 플러스 10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6, 7, 8, 9, 10 이 언저리에 있는 분들을 여기까지는 보통 수준까지는 상담으로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보통 수준까지 데려온 분들을 플러스 6, 7, 8, 9, 10 이쪽으로 안내를 할 때는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코칭 접근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담사들이 자기 고객들을 여기까지는 상담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칭으로 돕고자 하는 니즈들이 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들이 코칭을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코치들이 상담을 공부하는 예도 있지만 상담사들이 코칭을 공부했을 때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전문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학위 과정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수도 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문 상담사가 돼요. 근데요, 코칭은요, 우리 KPC 되는데 몇 시간 필요하죠? 60시간 교육받고 전문 코치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발의 피해요. 근데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객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고객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자발성 있는 분들이라서 코치가 똑똑해서 이만큼 교육만 받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정도의 교육을 받고 상담사가 된 사람들은 요 정도 교육받고 코치 되는 것은 세 발의 피인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코치들이 상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상담사가 되겠다. 이런 전략은 좀 시간과 돈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열정이.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은 왜 코칭을 배울까요? 사회복지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의 기본 기본 대화가 상담입니다. 상담. 그래서 여러분 상담의 대가들은 여러분 사회복지 대학에 제일 많아요. 상담을 잘하시는 분들이요. 상담학과보다 사회복지학과에 더 많아요. 상담 교수들이. 그만큼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했던 것이 상담이에요. 근데 이 사회복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뭐예요? 치유와 회복에서 예방과 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방과 교육으로. 근데 이 예방과 교육으로 바뀌는 거는요, 여러분, 사회복지 현장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이 그래요. 의료 부분 보세요. 의료 부분. 예방과 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뭐 이런 거 건강 보조식품 식사 외에 드신 분들 거의 드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방과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뭐 해줘요?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거 안 받고 암에 걸리거나 이래가지고 하면은 혜택 안 주잖아요.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회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예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덜 들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미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동네 복지관만 가도요. 옛날에는 중하위권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중상류층들이 동네 종합사회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거 없나, 뭐 취미할 거 없나 이러고 온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상담식 대화가 먹히겠냐고요. 코칭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자, 그다음에 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기업 교육 강사들이 저도 기업에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기업 교육 강사들은 반드시 코칭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강의에 코칭이 베이스예요. 심지어 코칭 이퀄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리더십이 있지만 이제는 코칭 리더십이 가장 대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칭이 리더십이에요. 그다음에 코치들이 갖는 코칭 역량이 리더들이 갖는 리더십 역량이에요. 그대로 그냥 이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너무나 현장에서 그죠? 고객 접점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기업 교육 강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코칭을 공부해야 돼요. 그다음에 군인들, 경찰들, 그죠? 여러분 지금 해병대, 그다음에 육군, 공군 할 거 없이 지금 군 조직에 코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경찰들도 지금 굉장히 코칭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계 종사자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전교육청 산하에 에듀힐링 코칭 센터라는 걸 세워가지고요. 그 대전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기만 하면 기초 20시간부터 시작해서 전문 과정까지 거의 한 80시간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계 종사자들. 그 다음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 이분들이 제2, 제3의 커리어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코칭이 제일 좋거든요. 예. 미국에서 1980년대에 코칭이 그렇게 붐업이 됐던 이유도요. 우리나라처럼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해요? 예, 그죠? 예, 코칭을 공부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코칭을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요즘은요, 1년을 졸업 않고 유예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 그다음에 대학원생들, 취준생들 다 코칭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직장인들 업그린간 여러분 몇 년 전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업그린간이었죠. 이 2025년에는 업그린간이 더 업데이트 돼가지고 원 포인트 업
그죠? 원 포인트 업이래요. 원 포인트 업. 그러니까 딱 한 가지라도 뭔가 나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은 거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 개발은요, 막 자기를 갈아 넣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자기를 피곤하게 새벽 막 4시에 일어나고 책 읽고 글 쓰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몇 년 해봤는데 다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 딱 한 가지만 나는 업시키겠다. 그게 무엇이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코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부나 경력 보유 여성들. 옛날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력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이제 언어를 순화했죠. 그다음에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다 코칭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세일즈, 프리랜서들 다 코칭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예상 프로스펙트들이 이 코칭 산업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대기에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돌려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한테 코칭 교육을 받거나 코칭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분들이 안 보이세요?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코칭 시장 안으로, 코칭 산업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최소 20시간에 기초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 중에, 여러분도 그분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갖고 이 산업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0시간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KAC라는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다가, 아, 국제과정도 있대요. 근데, ACC라는 게 있대. 그럼 쉬우니까 땄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KPC를 따래. 그래요. 여러분, KPC가 이제, 비로소, 그죠? 네, 프로페셔널 코치라고 그래서, 일단 코치가 됐다. 그러면은 이 KPC가 돼야 뭔 일이 일어나요. 근데 KPC 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교육 받죠? 60시간 교육에 200시간 코칭 실습이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빠르게 하면 1년, 길어야 3년 안에는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KPC가. 그럼 KPC가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코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코칭 교육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코칭 20시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KAC 과정, 20시간 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KPC가 돼야 비로소. 그 다음에 누군가를 멘토 코칭도 하고 코도코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PCC가 될 수 있어요. KPC는 200시간인데 PCC는 500시간 실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치들은 뭐예요? 이렇게 또 자기 성장 욕구들이 높잖아요. 학습 욕구도 높고. 그러니까 500시간 그래? 나 그냥 거의 500시간 됐는데 그럼 나도 PCC 해볼까 해서 PCC 자격을 취득해요. 물론 PCC를 취득 안 해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꼭 PC가 돼야 그런 건 아니지만 KPC만 돼도 각종 심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코치 인증 자격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인증 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PCC 하다 조금 있으면은 800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KSC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돼서 KSC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코칭 강의도 할 수 있고요.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특강도 할 수 있고 강의 역량이 있는 분들은 꼭 KSC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KPC 아니 KAC만 돼도 강의 역량이 있는 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심사위원 KAC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기관에서 소속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성장 로드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요거 기관 심사위원을 꼭 하셔야 돼요. 심사를 하시면서 실력은 느는 겁니다, 여러분. 심사를 하면서 실력이 늘어요. 그 다음에 KPC 심사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심사도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어떻게 KPC 심사를 하고 프로그램 심사를 해요? Why not you? Why not me?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KSC 심사위원도 꼭 여러분이 KSC가 되고 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KSC 심사위원이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한국코치협회 산하에 KSC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저도 재작년까지 하고 내려놨는데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냥 내가 KS 심사위원이다 하고 타이틀만 가지고 실제로는 심사에 제가 거의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과정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자, KS 심사위원 17분 계십니다. 17분. KPC 심사위원은 몇 명 있을까요? 43명 있습니다. 43명.
83명. 많아 보여요? 엄청 적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심사위원들을 모집 중에 있어요.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집을 해서 이렇게. 근데 이 순서가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관 심사위원을 해봐야 그 다음 KPC 심사를 할 수 있고요. KPC 심사를 해야 그 다음에 KSC 심사위원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심사도 KPC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지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코칭 책도 여러분이 저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SC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드디어 MCC가 보여요. MCC는 2,500시간이잖아요? MCC가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게 국내 과정이고 요게 국제 과정이잖아요? 한국 코칭 산업 안에서는요, 요 두 과정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코치들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코칭 먼저 하신 분들을 보면 다 이 루트를 걷고 있어요. 근데 요 루트를 걸어야 돼요. 요 루트, 요 루트를 걸어야 된다. 근데 요거를 누가 안내를 잘 안 해주죠. 그렇지 않던가요? 자, 누가 기관의 심사위원, 내가 KPC가 되고 나서 이제 KPC 된 지 2년 이상만 되면 기관 심사위원회 위촉할 수가 있거든요. 3시간 정도 한국 코치협회에서 오리엔테이션 받고, 근데 기관에서 우리 같은 국제 코치 훈련원 같은 이런 코칭 회사에서 위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분이 우리 기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니까 한국 코치협회에서 OT를 해주세요. 이분들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파트너 코치가 돼야 이거를 해주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관에 가서 20시간 교육받고 저 기관에 가서 20시간 교육받고 저 기관에 가서 20시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요 어느 기관에서도 여러분을 기관 심사위원으로 잘 안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SC 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죠? 150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의 교육은 그죠? 한 교육 프로그램 한 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교육은요 한 개 기관에서 그냥 괜찮아 보이는 한 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냅다 몰아가지고 공부를 하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관의 대표가 여러분들을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관의 KAC 심사위원으로 좀 활동해 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 KAC 심사위원 하고 싶으니까 저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하나 들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해주겠어요? 글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파트너 코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코칭 센터를 오픈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관, KAC를 인증하는 기관을 대고 프로그램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꼭 여러분의 비전 안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시간의 기초 과정부터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면 돼요. 근데 20시간의 기초 과정은 한국코치협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OT라는 거래요. 1년에 네 번 합니다. 네 번.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네 번. 그래서 한국코치협회 자격 공지사항을 여러분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 보세요. 자격 공지사항에. 홈페이지 자격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OT를 합니다라고 할 때 이걸 꼭 들어놓으셔야 돼요. 들으면 기초 프로그램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은 어떻습니다. 심사 기준은 어떻습니다.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요거 수료증이 있어야 요 20시간 인증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수료증이 있어야.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교육을 여러분 꼭 받으세요. 그냥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 한번 받아놓 보세요.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지식이 힘인데.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OT를 꼭 여러분이 한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토대로 20시간 기초 프로그램은 이 회사 거나 저 회사 거, 몇 교회 회사 거 이렇게 한번 많이 들여다보면은요. 대동소이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원하시면 이런 것만 이렇게 좀 코칭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원하면 해드릴 수가 있어요. 20시간 코칭 프로그램을 꼭 만드셔라. 그래가지고 기관심사위원이 많이 꼽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버리면 돼요. 내가 해버리면 돼요. 내가. 네, 코칭센터를 오픈해가지고. 이런 가능성이 딱 KPC를 기본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KPC를 꼭 하셔야 된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KPC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왜 이런 거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못하고 있는지. 나는 왜 기관심사위원을 못하고 있지? 어디 회사와 파트너십을 못 맺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파트너십을 한번, 나도 맺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코칭 회사로서 여러분이 운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모임만 운영해도 여러분 꼭 코칭 프로그램이 아니어도요. 다양한 학습 모임만 운영해도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은퇴와 은퇴 예정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 과정에서는요. 이 은퇴 예정자들이 여러분, 도서관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등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분들이 가장 해피한 것은 뭐냐면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최소한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월요일은 나는 어디 가고, 화요일은 어디 가고, 수요일은 어디 가고, 목요일은 어디 가고, 금요일은 어디 가고. 요게 딱 정해 있어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아내 눈치도 안 보고. 그러면 이 중에 하루를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 모임을, 우리 센터에 오세요.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월요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분은요, 공부하는 게 제일 저렴하거든요. 집에 있어봐요. 골프 치러 가자, 어디 가자,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뭐 이러면서 하여튼 노는 것도 돈이거든요. 근데 나는 월요일은 여기 가서 공부하고, 화요일은 저기 가서 공부하고, 수요일은 여기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 숙제가 많아,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핑계 대면, 처음에는 뭔 공부를 해, 이러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친구들이. 저 친구는 공부하느라 못와. 이게 제일 저렴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부가가치가 있는 거야, 앞으로. 음. 이게 진정한 평생교육의 시대거든요. 꼭 어디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가야만 평생교육이 아니고요. 이런 사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설 모임에서도 책 읽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꽤나마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경험이 쌓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3개월 과정으로 모집하고 6개월 과정으로 모집하고 1년 과정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게 크게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FT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작지만은 로열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전문 코치로서 쭉 밟아야 할 저는 성장 로드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가려면 요거 기관심사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KPC 심사위원 하시고, 프로그램 심사위원 하시고, KSC 심사위원 하시면 돼요. 요 루트를 꼭 밟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치로서의 자격은요, KPC만 성실히 해도 되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못 버틸 거예요. 하다 보면 BCC도 공부하게 되고, BCC 하다 보면 KSC도 하게 되고, KSC 하고 나면 MCC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꾸준히만 코칭 안에서 그냥 나는 그냥 코칭으로 남은 평생을 살겠어라고 결심을 하기만 한다면 이 루트를 밟아서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해 가게 돼요. 바이 프로덕트로.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 좀 당겨지고요, 이게. 그래서 꾸준히만 하면 돼요, 꾸준히.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관 심사위원을 해보시고, KPC 심사위원을 하고, 프로그램 심사도 하고, KSC 심사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지사항에서 KPC 심사위원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보셨으면 모집 요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KPC 취득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되고, 총 뭐, 실습은 몇 시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심사위원도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몇 시간이 돼야 되고, 몇 개 기관에서 코칭 프로그램을 경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이 봐두면, 그죠? 내가 미리미리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지사항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광고들을 잘 보시라고요. 이거 내일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진짜 내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 챙겨서 봐두가지고, 언제 기관 심사위원 모집이 있네? 그러면 신분이 있으니까 파트너 코치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위촉 받아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좀 1년 정도라도 경험을 하고 KPC 심사위원이 딱 되면 이 경험을 가지고 KPC 심사에 지원을 해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심사도 떴네? 그러면 자격 요건 내가 다 갖춰놨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 이번에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심사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심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거 안 해도 이게 짭짤하거든요. 아까 보셨잖아요. 인증 코치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심사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칭 훈련, 멘토 코칭이나 코도코를 후배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코치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되게 고상한 생각이지만, 일면 맞고, 일면 틀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코칭 산업 안에 들어와서 KAC를 취득해가지고 자신들의 니즈에 의해서 KPC가 되려고 하는데, KPC가 되려면 5회의 멘토 코칭과 5회의 코드콜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분들이 실력을 겸비해서 더 나은 코치로 성장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요? 이 고상한 이유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더 잘해줘야죠. 그래야 코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또 PCC가 되고 또 KSC가 되고 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KSC가 되면 10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PCC도 10번 정도는 멘토 코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토 코칭과 코도코도 그냥 해주진 않잖아요. 여기에서도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왜 나는 포기하냐는 거예요, 미리.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잘해가지고 후배들이 더 실력 있는 코치가 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 그 선배님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진실하고 또 친절하게 잘해 주셔요. 하면 막 주변에서 다른 후배들도 소개해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부가가치를 올리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포기하지 말 것.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포기하지 말 것.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오긴 하면은 아이씨 내가 개인 사업자 내 가지고 코칭 센터 오픈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런 거를 하느냐? 내가 해도 될까? 막 이렇게 망설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코치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해놨네요. 자, 일단은 ICF 자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니까요. ICF의 ACC는 사실 100시간 실습이니까요. 우리 KPC보다 낮은 등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PCC나 MCC를 하는데 MCC는 좀 요원하니까 일단은 PCC를 목표로 해보는데 내가 PCC를 해야 될까? 이건데요. PCC 되려면 125시간 이상의 교육과 500시간의 실습을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목표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ICF의 이런 국제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요. 일단 ICF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글로벌 표준.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리딩 회사예요. 그래서 어, 인증의 증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코칭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가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 60시간 공부했던 것보다는 그죠? 125시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역량도 실력도 더 전문성도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PCC를 딱 취득하는 순간 코치로서의 신뢰와 신용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KPC만 가지고도요. 그죠? KPC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직접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충분히 이분은요 KPC인데 너무 훌륭하시고 코칭을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를 소개해 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이 제3자들 있잖아요. 그 불특정 다수의 소개가 일어나는 그 3자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실력이 있는 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PCC입니다.
국제 자격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뭐 KSC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자격 자체가 객관적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네 의원에 가보세요. 그 벽에다가 말이죠. 우리 동네 의원에 갔더니 무슨 정신과 정회원 이렇게 써놨어요. 정회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가는 의원에는 5개 붙었어. 내가 가는 의원에는 7개 붙었어. 막 이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걸 많이 붙여놓은, 아니, 이거는 자격도 아니고 정회원 이런 것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용하다 그래. 객관 신뢰를 담보한. 그러니까 여러분, 코칭 산업 안에서도요, 이렇게 자격을 딱, 이 어느 레벨의 자격을 딱 취득했다 그러면은, 아, 저분이 어느 정도의 교육과 어느 정도의 실습을 끝낸 검증된 분이구나. 이런 게 딱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영어가 되는 분들은요,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오퍼도 많이 들어옵니다.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들을 코칭하거나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코칭해 달라는 그런, 예. 그래서 영어가 되고 진취적인 사고가 있는 분들은요, 충분히, 지금 우리 국내 코치들 중에서도 영어 좀 되는 코치들은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 하에서, 예, 외국계,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코칭하는 거죠, 대부분. 코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아무래도요. 예. KPC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플러스 PCC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아까처럼 후배 코치들을 멘토 코칭 해줄 수가 있어요. KPC만 있으면요. PCC를 갈 때 10번을 해야 되는 멘토 코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도요. 이미 교육 프로그램 안에 10번의 멘토 코칭과 10번의, 6번의 옵저버드 코칭, 코드코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코치로서 PCC가 없으면은 우리가 파트너 코치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 자격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해요. 그다음에 코치 자신으로서 봐도요, 성장 욕구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아씨 나도 해보고 싶은데 하는 내면의 성장 욕구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고객들이 원해요. 특히 기업 고객들은요, 국제 인증을 선호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HR 담당자들도요, KPC는 기본이고요. HR 담당자 중에 KSC까지 갖는 사람도 있고요. PCC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KPC고 PCC인데, 뭐 이렇게 코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PCC 자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코치로서의 학습과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표가 돼요.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됐기 때문에 저 자격을 땄겠구나 하는 객관적 증표가 되고 코치 자신도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요. 오늘 제가요 MCC 배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안 보내줬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MCC 제가 지금 한번 갱신까지 했는데 요 배지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차고 다니면 또 뽐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차지는 않을지라도 어찌됐든 자부심과 자긍심은 생겨요. 그다음에 코칭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나중에 여러분도 국제 과정을 교육하는 제공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전 세계적으로 3천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앞으로 1만 개, 2만 개 이렇게 늘어날 건데, 그죠? 코칭 프로그램 제공자가 그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꿈을 못 꾸냐는 거죠. 이 꿈을 꾸는 것이 비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장차 국내 과정 제공자뿐만이 아니라 국제 과정 제공자까지 가보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해내면 다 해내는 거 알죠? 한 사람이 해내면. 마에 뭐예요? 일본의 몇 마일? 그거 있잖아요. 우리 코치들이 잘하는. 한 사람이 해놓으니까 그 뒤로부터 다 해나잖아요.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초창기에는요, 해외에서 이걸 수입에다 썼어요, 우리가. 저만 해도 수입 프로그램을 공부했거든요. 수입 프로그램을.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에서 국내 회사인데 ICF 인증을 딱 받아버렸네요. 우리도 인증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가능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 과정 인증이 우리나라에 한 8개 정도 회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해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시간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로드맵을 제가 그대로 다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랑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그 과정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살짝 제 홍보 좀 할게요. 전문 코치 훈련 아카데미라는 걸 해요. 이게 2년 과정이거든요. 지금 7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년 차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2년 과정으로요. 그래서 6기는 지금 2년 차입니다. 2025년이 6기는 2년 차. 6기 2년 차. 그다음에 이제 7기가 1년 차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근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진짜 예년과 달리 좀 적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런 특강을 한번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여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변에 혹시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소개해 주십사. 제가 1월 5일, 일요일까지로 일단 마감을 해놨는데요. 1월 14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간까지는 뭐 시간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1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외여행을 좀 계획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기간을 또 못하게 되니까 다녀오면 바로 개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전문 코치 훈련 아카데미가 뭔가요? 진짜 말 그대로 코칭의 A부터 Z까지 체계적인 학습과 실전 스킬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2년 과정으로 한국 코치협회 프로그램은 물론 ICF 프로그램 둘 다를 공부하는 예, 이 기간 안에 다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코치협회 거, ICF 거. 그래서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을 1교시, 2교시, 3교시로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들어오셔요. 해외에서도. 해외 수료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당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3학기니까 총 600만 원이거든요. 카드 결제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일시하는 게 아니라 학기당으로 150만 원씩 결제를 하는데요. 사실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2년에 600만 원 쓰면서 국내 과정 한 84개 프로그램 80개, 80시간, 그 다음에 ICF 140시간, 이렇게 PCC까지 교육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기초 프로그램 20시간, 심화 프로그램 20시간, 역량 프로그램 2개 해가지고 44시간,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도 3개를 드리고요. 멘토 코칭을 이제 제가 4회, 우리 이영 소장이 이제 KPC인데 2회 이렇게 해서 이때 제공하는 6번의 코칭은 제가 이제 MCC이기도 KSC이기도 하니까요. 뭐 KSC에 필요하신 분은 KSC로 쓰셔도 되고 MCC가 필요한 분은 MCC로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KPC가 필요한 분은 KPC로 쓰셔도 됩니다. 요 기간 안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코칭 대화력 지도, 코치도 코치 훈련 이런 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 패밀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6기까지 총 67명이 배출이 됐고요. 학기 중에는 선배 멘토 코치를 세워서 그룹 코칭을 한 4개 그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와 평생 멘토, 멘티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코치협회 수료증을 4개 받게 되시고요. ICF 레벨 2 수료증을 하나를 받으시게 되고요. 이게 140시간입니다. 아까 PCC가 125시간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140시간 수료증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FT 자격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기초, 심화, 역량을 다 운영할 수 있는 FT 자격을 드립니다. 다른 기관들은요, 대부분 보면 기초 따로, 심화 따로, 역량 따로 해가지고 FT 과정을 고가로 받고 FTD를 이렇게 훈련해서 배출하는데요. 저희는 이 2년 과정을 마치면 자동방으로 그냥 기초, 심화, 역량을 다 운영할 수 있는 FT 자격을 드립니다. 내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우리 거를 운영하시다가 본인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원하시면 제가 지원을 졸업 후에도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의 KAC 인정심사위원으로 당연히 위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코칭 스타일과 브랜드, 즉 자기만의 어떤 코칭 이제 분야를 만들어 가거나 또 비즈니스 1인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2년 과정 안에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도전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등을 떠밀어 드리는 그런 이제 그걸 하고 함께 마케팅과 홍보를 이렇게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오면 되느냐? 자격과 무관해요. 그냥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은 분 오셔도 되고요. 이미 자격은 있지만 코칭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은 분이 오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심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꼭 이런 코칭 과정뿐만 아니라 의식 향상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고요. 1인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은 분, 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후기, 수료자들의 후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관에서는 KAC는 트레인 기초를 하고요. 이제 KPC 60시간은 트레인 기초, 트레인 어드밴스드, 가족 코칭 전문가. 우리가 라이프 코칭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족 코칭 전문가 이렇게 갑니다. 물론 비즈니스 코칭에 이제 뜻이 있는 분들도 우리 기관에서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가족 코칭도 비즈니스 코치든 라이프 코치든 한 번쯤은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SC는 기초 심화 가족 코칭 또 라이프 코칭과 핵심 역량은 올해 제가 이제 두 개를 한국 코치로부터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될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 과정은요, 이렇게 LCTP라고 그래서 140시간 과정인데요. 레벨 2입니다. 레벨 2라는 것은 그냥 수료증만 딱 내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하고 수료증만 내면은 바로 자격이 물론 필기 시험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BCC 자격 취득까지를 저희가 만족시키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KAC, ACC, KPC, PCC, KSC, MCC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서 전문코치 훈련 아카데미를 참여하시게 되면 1학차 때는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년차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 외에도 이런 이제 한 다섯, 여섯 개의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의식적 향상도 일어나고 또 강의 연습, 발표 연습, 진행 연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FT가 되는 거고요. 기관 심사위원도 되는 거고 어, 이제 결국은 코칭으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하는 것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감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여기서 함께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칭 센터 오픈하는 거, 파트너 코치, 각종 프로그램 운영, 학습 모임 운영, 로열티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다 해볼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자료는 함께